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쿠입니다. 자, 오늘 또 나온 이유는 또 이렇게 와이프가 저의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좀 보다가 이런 컨텐츠를 좀 찍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우쿠TV 애청자로서 댓글들을 아주 빠짐없이 다 챙겨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댓글 다신 분들이 구조대원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구조대원으로 갈 수 있는지? 구조대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은 구조 특채는 일단 무조건 구조대로 갑니다. 네. 근데 특채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부대를 나오셔야 돼요. 특수부대로 정해진 거는 저기 대표적으로 알려 있는 거는 뭐 707 특전사, UDT, 그다음에 SSU, 그다음에 CCT, HID 뭐 이런 종류들이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한번 요강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죠. 뭔가요? 이제 공채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또 구급 특채, 뭐 학과 특채 이렇게 이제 다른 특채나 공채로 들어왔을 때 구조대원으로 가는 방법, 이게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댓글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일단은 결론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실 수 있는데 좀 길이 험난합니다. 왜냐면은 구조 특채를 뽑는 이유가 구조대원으로서 쓰기 위해서 뽑는 건데, 다른 이제 특채들이나 공채들이 구조대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보다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네, 아무나 막 보내진 않습니다. 공채나 다른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인명구조사 2급이라는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근데 인명구조사 2급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는, 왜냐면 구조대원 분들도 인급구조사 2급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구조특채로 들어오신 분과 공채로 들어오신 인명구조사 2급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구조특채를 쓰겠죠. 그러면은 이분 자리에 내가 가고 싶어요. TO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급으로. 네, 인명구조사 1급 또는 잠수 관련, 뭐 인스트럭터 자격증이나 그리고 뭐 잠수 기능사 뭐 이런 종류의 자격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프 교육, 또 패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로프 교육을 또 수료하고 그런 자격증을 또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채로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애초부터 나는 구조대원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용되자마자부터 인명구조사 2급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에 더불어서 뭐 당연히 수영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구조대원 해안가 주변에 있는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보트나 이런 거를 또 차 뒤에다가 트레일러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자격증, 운전 자격증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일종 대형 면허는 기본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명구조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서 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지 않고 좀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자격증들은 이제 본인의 사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9급 특채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저는 1급 응급구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급 응급구조사보다 더 높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종류로요? 그럼 1급 최소한 인명구조사 정도가 있어야 구조대원으로 가던가, 아니면 또 정말 운이 좋아서 구조대원의 TO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당장 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인명구조사를 갖고 있다면은 제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명구조사 2급이랑 1급의 차이점은? 굉장히 차이점이 큽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개인 기술에 의한 거예요. 뭐 수직구조, 수평구조, 그리고 뭐 맨홀 구조, 뭐 이런 종류처럼 개인이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이 구조를 이제 구조 기술을 습득하는 자격증이라면은 1급 같은 경우에는 팀 전술입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이 1급을 딸 수 있지가 않아요. 네, 팀으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렇다고 바로 1급을 딸 수는 없어요. 2급을 따고 경력이 지난 후에 1급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구조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제가 1급 응급구조사가 있지만 2급 인명구조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적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량보다 구조 능력이 더 뛰어나야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대에도 1급 응급구조사나 아니면은 간호사 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구급대들이 다른 데 다 출동하고 구조대만 나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응급처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나 아니면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급 응급구조사를 따서 구조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급 인명구조사를 따서 구조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서도 그렇게 멀티로 할 수 있는 당연히 직원들을 원하겠죠. 이 사람 숨이 껄떡껄떡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응급처치나 그리고 전문 구급대가 올 때까지는 버텨줘야 하니까. 그래서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 관련 능력이 되게 뛰어나게 되면은 구조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급대원만 평생 할 거야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직종이나 다른 또 근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좀 더 직장 생활을 재밌고 다양하게. 물론 근데 구조대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구급대원도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세상에 근데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거니까 본인의 성향이랑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네. 자, 뭐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거에 한해서 또 댓글도 많이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또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제가 답글을 못 달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가지고 답글을 못 달아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